오늘은 우분투 22.04 LTS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이었죠, 지난달. 오늘이 5월 1일이기 때문에, 지난 4월 말에 공식적으로 우분투 22.04 LTS가 정식 릴리즈 됐습니다. 22.04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항상 우분투는 정책상 짝수해가 되는 해에 LTS 버전을 4월 달에 릴리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04 LTS라고 붙이는 거죠. 지난번 롱텀 서포트 버전은 20.04였습니다. 짝수번으로 했기 때문에 20.04 4월 달에 공식적으로 릴리즈한 버전이었죠. 그래서 2년이 지난 올해 4월 달에 공식적으로 LTS 버전을 릴리즈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2.04에서는 이제 해파리가 이제 공식 로고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난번에는 그 표범이었나요? 표범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했던 거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해파리를 채용을 했네요. 또 롱텀 서포트 LTS 버전은 이제 최대 10년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우분투 라이프 사이클을 간단하게 보시면 이번에 릴리즈된 22.04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년 동안 모든 거를 다 지원을 해줍니다. 무료라고도 할 수 있죠. 무료로 다 해주게 되어 있는데, 5년이 지나는 2027년 4월 달이 되면, 그때부터는 ESM이라고 하는 서포트를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익스텐션 시큐리티 메인터넌스라고 해갖고, 이게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서스크립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10대 서버에까지 무료로 서스크립션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SM 지원을 받으면 이제 익스텐션으로 해갖고 5년 더 연장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용은 아마 이거 돈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서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16.04가 지금도 있는데 이것이 ESM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ESM으로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서버이기 때문에 상용 서버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개인이 한 대만 이렇게 가입을 해서 서스크립션 가입을 한 다음에 지금도 쓰고 있죠. 그래서 총 합치면 이렇게 2032년 4월 달까지 10년 동안 지원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래 22.04에서는 어떤 기능들이 추가됐느냐? 먼저 이제 커널 버전이 5.15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20.04에서도 커널 버전은 5점대였는데 최신판으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큰 특징이 오픈SSL 3.0을 채용을 했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가장 큰 변화가 NF Tables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보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IP Tables를 대체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IP Tables를 가지고 다 했었는데 이제는 NF Table을 가지고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여담이지만 Red Hat Enterprise Linux 페퍼방 같은 경우에도 8점대로 넘어오면서 공식적으로 NF Tables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IP Tables는 이제 그만 쓰고 새로운 이거를 이제 쓰도록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약간 좀 어려워요. 보통 이제 IP Tables는 이제 많이 썼기 때문에 익숙한데 NF Tables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이 써본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IP 테이블즈 같은 경우는 이제 원 라인, 한 라인 이제 드랍 하거나 아니면 뭐, 포워드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NF 테이블즈 같은 경우는 무슨, 넷 필터 파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마치 이거 보면은 꼭 존 파일 설정하듯이, 마인드에 존 파일 설정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부분이 지금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걸 쓸 거기 때문에 빨리 적응하시는 것이 유리하겠다. 그리고 이제 서드 파트 지원을 위한 것일 수도 있는데 업그레이드 WSL 이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윈도우즈 서브 시스템으로 해갖고 리눅스를 이제 설치하도록 만들어놨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고 좀 더 리눅스답게 쓸 수 있도록 기능을 이제 추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AWS의 그래비톤이라고 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CPU 타입이 있는데 그거에 최적화되도록 성능을 좀 더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적화를 시켰다는 건데 그래비톤이라는 게 CPU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PU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치 뭐 그런 거죠. 이제 애플의 맥에도 보면 이제 실리콘 반도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AWS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그래비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둘 다 ARM 기반의 CPU인 거죠. 애플이 지금 거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데스크탑 시장에서의 ARM CPU의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20년 전에 이걸 하려던 회사가 말아먹은 적이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걸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뭐 팜이라고 해갖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팜이라고 해갖고 그거 이제 ARM 기반으로 하려다가 아주 이제 거하게 말아드셨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데 이제 애플이 이거를 M1 지금 M1이라고 그러죠. M1, M2 이제 세대를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CPU를 장착한 맥북을 팔고 있죠. 맥을 팔고 있고 데스크탑도 이제 뭐 실리콘 반도체 채용해서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맥 사용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데스크탑 세계에서 ARM으로의 전환한다? 이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큰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데스크탑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버 환경에서도 이제 ARM을 쓰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제 AWS라고 볼 수 있죠. AWS는 아마존 웹 서비스, 그래서 클라우드 회사라고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 여기에 이스트 인스턴스라고 불리는 서버 타입을 가지고 가상화 VM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타입으로 쓸 거냐 하는 걸 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그래비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집어넣은 거죠. 이것도 ARM 기반에 만들어진 반도체 CPU인데 이제 아마존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래비톤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번 우분투 22.04 LTS 버전에서는 이 AWS 그래비톤을 위한 최적화된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개선을 하고 집어넣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이제 요약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약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오픈SSL 3.0입니다. 오픈SSL 3.0인데 정확하게는 OpenSSL 3.0.0 이렇게 이제 분류해야 됩니다. 메이저 버전, 중간 버전, 그리고 마이너 버전, 이렇게 3가지 버전으로 버전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2021년 9월 달쯤에 릴리즈가 돼갖고 야 이거 탑재가 안 되겠다 20.04에 이거 하려고 그러면 테스트를 엄청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오픈SSL이 굉장히 중요한 패키지입니다. 이제 암호화 관련된 거는 뭐 오픈SSL이 뭐 거의 뭐 표준이고 뭘 하려 그러면 다 오픈SSL고 다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시스템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거의 봐야 되지 않느냐 할 만큼 매우 중요한 패키지였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짧을 것 같은데 막 했었는데 22.04에 탑재가 됐습니다.
이 버전이 갑자기 3점대로 올라왔어요, 심지어는.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 버전에서는 오픈 SSL이 1.1.1 버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1K 뭐 이런 식으로 A, B, C, D 이렇게 뒤에 알파벳을 붙여갖고 K 버전까지 1.1.1K 버전까지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3점대로 바뀌었죠. 이렇게 3점대로 바뀌었는데 이게 3점대로 바뀌었다고 해서 굉장히 기능이 완전 뻥튀기 됐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오픈 SSL에서도 지금 얘네들이 이제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어떤 표준 같은 거를 이제 탑재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핍스라고 하는 겁니다. 핍스라고 하는 건데 어렵죠. 핍스가 F의 약자가 페더럴이에요. 페더럴. 핍스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표준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핍스 관련된 핍스 환경이라고 부르거나 핍스 뭐 서버 정확하게는 이제 핍스 환경이라고 불러야겠네요. 핍스 환경에 부합하는 그런 거를 이제 충족하기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 어떤 환경의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 전부 다 그런 거를 이제 와이드하게 정해 놓은 게 있는데 오픈 SSL도 요 핍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기능들을 탑재를 막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막 2점대로 넘어오면서 핍스 막 모델이 생기고 1점대도 넘어오면서 뭐 핍스 모델이 막 생성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약간 좀 더 체계화시키고 변경시키면서 이거를 좀 더 해야겠다 해서 기존에 있는 버전들하고 너무 이렇게 좀 조잡한 면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완전히 새롭게 이렇게 좀 분리를 시켜야겠다라는 취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버전을 3.0 이런 식으로 이제 뻥튀기를 한 겁니다. 기존과 다른 뭔가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런 브랜치라고 해야 되나요? 쉽게 말하면 버전 브랜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여기 보면 처음에 앞글자인데 3 이거는 거의 뭐 API나 ABI 쪽에서의 어떤 큰 변경이 있을 때나 바뀌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기능상의 퍼포먼스 향상이라든지 그런 거 있을 때 두 번째 버전을 올리도록 되어 있고 세 번째 버전은 뭐 버그 패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마이너한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이제 버전을 올리는 걸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라이센스가 바뀌었습니다. 라이센스가 기존에는 아파치 라이센스 1.0을 쓰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계속 바뀌고 있는 GPL 라이센스하고 잘 안 맞았던 거예요. 뭔가 오픈소스에서 뭔가 얘를 가져다 쓰려고 그러면 뭔가 약간 좀 해줘야 될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뭔가 노출을 시켜야 된다든가 문구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픈소스 진영에서 가져다 쓰기가 약간 좀 뭐 하지 않냐? 뭐 이런 의견이 좀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파치 라이센스 버전 2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0 라이센스로 바꾸면서 오픈 SSL이 기존과는 완전히 좀 달라진 면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개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민감하죠. 라이센스 부분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냥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를 약간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해서 소개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분투 20.04에서는 지금 현재 마지막 버전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1.1.1F로 아마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레드햇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1.1.1K 버전으로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됐는데 이제 22.04 넘어오면서 그냥 딱 3.0.0 이렇게 딱 시작하는 걸로 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오픈 SSL 3.0.0으로 탑재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이제 NF 테이블스라고 하는 건데, 기존에 그동안은 이제 IP 테이블 가지고 이제 막 했었죠. IP 테이블 가지고 이제 막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NF 테이블스, 넷 필터 테이블스로 이제 바꾼 거예요. 이렇게 바꾼 건데, 우분투 20.04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디폴트로 이거를 이제 채용을 안 했는데 20.04로 넘어오면서 디폴트 값으로 이제 이거를 하겠다고 하고
물론 이제 디폴트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 써야 되느냐? 뭐 그런 건 없죠. IP 테이블 그냥 쓸래? 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쓸 수 있고. 근데 이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로 넘어오면서 레드햇 백업판도 이제 NFT 테이블로 이제 바꾼 거죠. 디폴트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는 레드햇이건 우분투건 둘 다 이걸 쓰게끔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피할 수 없다 이거죠. 더 이상. 이왕 하는 김에 이거를 한번 좀 깊게 좀 파야 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이제는. IP 테이블 지금도 쓸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NFT 테이블들을 좀, 이렇게 써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좀 시간을 들여서 좀 학습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제 싶은 겁니다. 사실 소개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주요한 기능은 이거예요.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해볼 수 있겠다. 직접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은 제가 하는 이 영상은 데스크탑은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도 몰라요. 리눅스 시스템을 데스크탑으로 썼던 때가, 마지막으로 썼던 때가 거의 한 7년 전? 7년 전 빼고는 이제는 이제 쓰질 않기 때문에, 뭐, KD, 그놈, 뭐, 그게 뭐, GUI가 어떻게 변하든, 뭐가 변하든,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이제 서버는 항상 리눅스 서버를 다루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도, 우분투 서버 22.04 LTS를 가지고 설치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뭐 설치 못하실 분은 없을 테니까. 자, 이제 그러면 우분투 22.04 LTS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있는데, 그 서버에 이제 KVM으로 가상화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가상화 시스템에다가 설치를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설치할 때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이, 바이오스입니다, 바이오스가 EFI 바이오스다 그러면은, EFI 시스템 파티션을 만들으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부트 밑에 EFI 이렇게 해갖고, EFI 시스템 파티션을 만들도록 되어 있죠. 근데 이제 KVM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시스템 파티션 같은 거는 이제, 안 만들고 그냥 예전 방식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예전 방식처럼 설치를 하게 되겠죠. 파티션 작업할 때에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이제 윈도우즈에서 이제 엑스민이나 뭐 이런 거를 깔면 원격으로 이제 서버를 이제 실행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버추얼 매니저를 이용해서 설치를 할 겁니다. 생성하기 하고요. 하게 되면 스티로미가 이렇게 되는 게 있고요. 이미지는 다 받아놨고, RS 이미지 만들어놨고, 받아놨고, 이미지도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게 되면 되고요. 얘가 자동으로 이제 우분투인지 레드햇인지 버전까지 체킹을 해주는데, 20.0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없습니다, 모든 게. 20.0가 이전 거고요. 메모리는 좀 넓어라고 주고, CPU도, 이것도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이걸로 해놨고, 탭을 넣어서 넥스트 하고, 이거는 젤리피시라고 이름을 줄 거고, 네트워크는 브릿지 네트워크. KVM 설정을 할 때에 이제 브릿지 네트워크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AAT로 작동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다른 컴퓨터에서 이 게스트 OS에다가 접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브릿지 네트워크로 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피니시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라고 있고, 엔터를 치게 되면, 부팅이 됩니다. 네, 데스크탑이 아니라 서버로 설치를 하는 거라서 GUI 화면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만 설치를 하는 거죠. 레드햇 같은 경우에는 서버를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GUI 환경이 나옵니다. 스탠다드 리솔루션이니까 표준 해상도로 GUI 화면이 나오는데, 우분투는 이제 서버를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GUI 환경이 아닌 TUI 환경이 나올 수 있고요. 언어는 뭘 쓸 거냐, 이렇게 인글리시로 하고, 레이아웃은 그냥 영문.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설치 방법인 거죠. 우분투 서버로 할 거냐, 우분투 서버에 미니멀라이즈로 할 거냐의 차이가 있는데, 우분투 서버로 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다양한 서버들이 다 설치가 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니멀라이즈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하면 네트워킹을 잡는 건데, 이거는 제가 이제 집에서 쓰는 네트워크 환경이 있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라인이 들어와 있고, 광케이블 들어와 있고, 모뎀에서 이제 IP 타임을 이용해서 공유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KVM을 설치를 할 때의 네트워크 설정을 브릿지 설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동으로 IP 타임에서 DHCP를 받아갖고 IP를 받아서 세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 설정을 할 경우에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그냥 묶여요. 그래서 윈도우 시스템에서도 게스트 OS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IP를 통해서 치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쉽죠. 브릿지 네트워크를 설정을 안 하게 되면 NAT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포트 포워딩이라든지 이런 걸 해줘야지만이 외부에서 게스트 OS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브릿지 네트워크 설정하는 게非常に낫고요. 런 하게 되면 다음 프록시 서버가 있느냐 없죠. 우분투는 그냥 미러 서버만 쓰면 될 거고요. 변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파티션 작업을 해달라라는 건데 커스텀 레이아웃으로 들어가고요. 20기가가 되어 있고 프리스페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PT 파티션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KVM이라고 그랬죠. KV다 보니까 EFI 파티션이 없어요. 그래서 마운트를 열어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마운트를 하게 되면 부트만 나오죠. EFI 바이오스를 쓴다 그러면 부트 아래에 EFI라고 해갖고 시스템 부트 파티션이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죠.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예전 거 MBR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분투 같은 경우에는 기본 파티션,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이 ext4 그대로 가고 있네요. 레드 같은 경우는 XFX를 쓰고 있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쓰고 있네요. 그래서 부트 파티션은 그냥 512메가 정도면 이제 가장 적당하고요. 근데 용량을 18기가 정도로 17점 얼마가 할까요? 497로 할까요? 그냥 이렇게 파티션 층을 정해주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해주고 프리스페이스가 있는데 여기서 수압 파티션 하나 주겠습니다. 수압 파티션 주고 2기가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다 된 거죠. 된 거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포맷이 되는 거고요. 우분투 서버는 레드햇 서버와는 다르게 계정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계정을 만드는데, 이 계정을 만들게 되면 수도 권한을 주게 됩니다. 수도 권한을 주게 되었고, 이 계정으로 루트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드햇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계정도 만들 수도 있고, 만들면서 수도 권한을 줄 수도 있고, 루트 계정에 패스워드를 설정도 할 수 있는데, 우분투 서버는 루트 계정에 패스워드를 설정할 수가 없어요. 설정할 수 없고, 대신에 일반 계정을 만든 다음에 그 일반 계정에 수도 권한을 줘서 루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죠. 서버 이름은 젤리PC로 주고요. 아이디는 이걸로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하게 되면 되고, 마지막으로 인스톨 오픈 SSH 서버를 설치를 할 거냐, 이거는 이제 미니멀라이즈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외부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오케이 해준 다음에 다음 이렇게 해주고요. 추가로 뭔가를 뭐 설치해 줄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없죠.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run 이렇게 해주고요. 그렇게 되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미니멀라이즈로 설치를 할 경우에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이거 5분도 안 걸려요. 우분투 서버 같은 경우에는. 레드햇 서버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분투 서버는 그냥 뭐 5분도 안 걸립니다, 진짜로. 이 정도 용량에 이 정도 뭐 사이즈로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설치는 뭐 끝났고, 이미 설치가 끝났죠. 인스톨 컴플리트 되어 있고요. 아래 보시면 업데이트를 캔슬하고 리부테라 되어 있는데 그냥 두겠습니다. 그냥 든다 하더라도 금방 됩니다. 네,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5분도 안 걸려요. 우분투 서버는 이렇게 빨리 끝납니다. 굉장히 빨리 끝나죠. 미니멀라이저를 설치했기 때문에. 리부트를 하게 되면, 네, 리부트 되고요. 부팅도 뭐, 설치된 서버가 없기 때문에 부팅 뭐, 그냥 되는 거죠. 쭉쭉 올라갑니다. 쭉쭉 올라가고요. 네, 쭉쭉 올라가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생성한, 처음 설치할 때에 생성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고요. 얘가 수도권에 되어 있어서, 이렇게 패스워드 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96에 36이네요. 36인데, 네, 로그인이 됐죠? 22.04 이렇게 나왔고요. 다 지운 다음에 하게 되면, 네, 미니멀라이즈 설치했을 경우에 사용한 용량이 2.1기가 이렇게 나오네요. 2.1기가 나오고,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네. 네, EFI 바이오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 EFI가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없죠. 시스템 파티션이 있어야 되니까 없는 걸로 나오고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요즘 나오는 최신 하드웨어 갖춘 서버에 설치를 할 경우에 EFI 바이오스 시스템 파티션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안 만들어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다 만들려고 나오기 때문에. 뭘 해볼까요? 이제 패키지를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오픈SSL이 3.0.2 이렇게 이제 important 이렇게 나와 있죠. 파이썬은 설치가 되어 있을까요? 설치되어 있네요. 파이썬은 10점대가 설치되어 있네요. 파이썬 10점대 설치가 되어 있고 PIP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언어로 오픈JDK가 없나요? 오픈JDK가 없는데 오픈JDK가 있네요. 8 버전도 있고 JR도 있고 18 버전까지도 들어왔네요. 우분투를 만드는 캐노니컬이라는 회사도 JDK를 이제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젯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봐줄 필요가 있고요. 오픈 JDK라고 하면 자바죠, 자바인데 자바도 이제 우분투처럼 롱텀 서포트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17 버전이
오픈JDK 17 버전이 롱텀 서포트 버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스톨 사이즈가 55.3KB라고? 이상한데? 이게 맞나요? 소스, 헤드리스 JR도 있네요. 헤드리스가 더 큰 것 같은데, 네, 인스톨 사이즈가 223MB. 이게 이제, 쓰실라 그러면 요걸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는데, 폰트 뭐 이런 것도 설치가 되네요. 보니까. 폰트까지 설치된다 그러면은, 이 JDK는 폰트를 이렇게 할 수 있는 폰트 렌더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상용 오라클 빼고는 탑재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탑재가 된다고? JR에도 설치가 되네요. 설치가 되고요. 네. 17.0.3 1.8 버전도 롱텀 버전이 있고 17 버전도 롱텀 버전이 되는데 17 버전이 롱텀 버전이 아마 가장 길게 지원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 NGX는 1.18 버전이고요. 아파치 2 2.4 버전이 되었네요. MySQL 탑재되어 있겠죠. 8.0.이 되어 있고 마리아 DB도 있겠죠. 마리아 DB도 서버로 되어 있는데 10.6.7로 되어 있고 포스트그레스 SQL 빠지면 서럽죠. 14 버전으로 되어 있는 예, 되어 있고 뭐가 있을까요? PHP 버전은 8.1 버전으로 올라와 있네요. 8.1 버전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고 6커서 스펠링을 모르겠는데 여기 베이스로 나와 있네요. 베이스로 6.3.2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GCC 컴파일러는 11 버전으로 올라와 있네요. 네, 커널 버전은 5.2로 이렇게 돼서 없죠. 설치를 해도 크게 없고 처음에 설치 용량은 2.1기가 정도만 딱 차지하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우분투 22.04 LTS 버전을 한번 설치해 봤습니다.